화하는 체크가 잘 안 되죠. 저는 화냈거든요. 축의금 얼마가 적당하고, 신부님 입장에서 신부들이 많이 오는 게 좋은지 축의금 액수가 더 중요한지. 식대는 51,000원이라고 합니다. 51,000원. 최저가 그냥 5만 원 정도.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유미사TV의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축의금 관련돼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축의금 얼마가 적당하고 예의에 맞을까라는 생각으로 혼주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금액적인 걸 보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자제분께서 결혼하셨죠? 네. 그래서 지인 구독자님이셔서 제가 한번 시간을 내달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오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요즘에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 뭐 MZ세대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근데 이제 회사를 들어온 지 뭐 2달인가 석 달밖에 안 된 상태에서 결혼하고, 이제 축의금을 받은 거죠. 결혼을 했으니까. 부서 사람들이나 뭐 사장님한테도 받았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퇴사를 한 거예요. 석 달 정도 근무했대나? 뭐, 그게 이슈가 돼갖고 기사까지 나왔었거든요. 이제 뭐 자기 친구나 뭐 자기 혈연이나 학교 동문한테 받은 축의금 같은 건 괜찮겠지만 회사 사람들한테 돈 받은 건 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부조금이라는 게 내가 베풀면 나중에 큰일을 해야 될 때, 결혼식 같은 걸 해야 될 때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분은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친구가 또 해주기도 만무하고 연락도 안 닿을 수도 있고 나중에 그런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세요? 이제 본인이 네네. 나 그만두겠다라고 얘기 안 한 것도 문제겠죠. 근데 또 밝힐 수 없는 게, 이직하고자 하는 데서 네네. 확실한 다음에 퇴사를 하니까 보통 못했을 수도 있다. 못했을 수도 있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제 혼주도 결혼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뭐 그런 사정이 있었겠죠. 이직을 자기가 생각했는데 그게 뭐 나중에 알게 됐고, 확정적이지 않아서. 그러면 저는 회사에서 들어온 돈은 그게 이제 자기가 찾아서 돌려주고 그만두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돌려주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긴 한데 부조금은 정확하게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제 우리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네.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네네. 나이가 많으면 또 네. 언제 또 짤지도 모르고.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의금 네. 같은 거 넉넉히 내게 자기 자리에 맞춰서. 그쵸. 부조금은 사실은 내가 뿌린 것보다 돌아오는 게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했으면 그게 이제 물가 인상률도 있는데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근데 이런 축의금이나 부의금 이런 거는 네네. 부의 분배? 재분배? 네.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또 더 내고. 더 내고, 네, 맞아요. 어려운 사람은 자기 형편껏 적게 내고. 그거는 이제 나이 든 사람은 아무래도 여유가 있고 지위가 있고 그쵸. 하니까 또 더. 액수가 클 거고. 네. 그거는 바람직한 거 아닌가? 맞아요. 저도 그게 이제 좀 다 주관적인 거고, 저는 이제 중간적인 입장에서. 또 한 군데 또 이제 네. 복지센터에서 네네네네. 뭘 배우는데, 거기는 10,000원을 걷었어요. 그래서 단체 이름으로 주는 네, 거죠. 네, 네. 맞아요. 그렇게 또 많이 하세요. 이게 정해진 게 없어요. 정해진 건 없죠.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걸 찍게 된 이유도 혼주 입장에서 이제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나왔고 내가 어느 정도 썼다. 이런 것들만 좀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예식장 방명록 보니까 정리를 엄청 잘 하셨나봐요. 이거 다 정리가 돼 있네요. 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정리하신 거죠. 네, 나중에. 이게 보니까는 품앗이 같은 개념? 맞아요. 왜냐하면 결혼식 같은 경우에 참 이제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개인 한 식구가 이제 그때 내기가 뭐 하니까 또 옛날에 벼농사 짓고 이럴 때 품앗이 개념으로 이쪽 농사 짓고 저쪽 농사 짓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김장도 마찬가지고, 같은 날 안 하잖아요, 마을 사람들은. 그래서 결혼식도 마찬가지로 품앗이 같은 개념이어서 제가 이 축의금 요 관련돼서 혼주가 바라본 입장에서 축의금 얼마가 적당한가라기보다 그냥 어느 정도 들어왔나, 어느 금액으로 들어왔나 한번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이제 오신 분들 축의금을 좀 한번 볼게요. 5만 원, 5만 원 신부 측입니다. 20만 원 하신 분도 계시고, 50만 원 하신 분도 계시네요. 저희가 보면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실질적으로 2022년 7월 달에 결혼하신 분 정리를 해 놓으신 장부를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신부 친구분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신부 쪽에 30만 원.
아버님, 이제 신부의 아버님이시겠죠. 아빠라고 되어 있는데 뭐 친척분들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에는 친척분들은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엄마 쪽, 네, 여기는 신부 어머님 쪽. 지금 보면은 그냥 최저가 그냥 5만 원 정도. 네. 그리고 많게 하시면은 뭐 또 부모님이시니까 뭐 100만 원 하신 친구분도 계신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합산한 걸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우선은 요걸 별도로 엑셀로 해놓으셔서 저희가 이제 보는데, 식대는 5만 1,000원이라고 합니다. 5만 1,000원. 원래 예약은 150명을 하셨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오신 분이 한 180명 정도, 30명을 추가하셨다고 합니다. 100명이 손님이 오시면 50명분을 더 내시게 되는 거죠. 근데 150명 예약했는데 오신 분이 180명이어서 30명분만 추가했다고 합니다. 예, 뭐 인원 차이는 좀 제가 요거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고요. 식대가, 오신 손님들 식대가 합산이 918만 원 정도, 180인분 식대가 이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식장비라고 있죠. 식장비 같은 경우에는 150만 5천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식장비가 150만 원대가 아니라 원래 350만 원이었고 예약금이 50만 원이 있었대요. 그래서 남은 게 300만 원이니까 신부 측에서 150만 원 지불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왔고요. 150만 5천 원 정도가 식장비로 해서 요거 합쳐진 금액이 요 금액입니다. 식장에 지출한 비용 1068만 5천 원 정도가 식장에서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현금이 이제 축의금으로 들어온 게 2,797만 원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신부 따로 해갖고 이게 물어봤던 게 식비, 신랑, 신부, 그리고 이제 신부 측 어머니랑 동생, 여동생 화장한 비용이 이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빼니까 한 2,5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식비에서 이제 현금 뺀 것만 정리한 거라 축의금에서 이 정도 남았다고, 이렇게 1,728만 5천 원인데 297만 원 정도 또 나간 부분이 또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그래서 신부님하고 통화는 못하고 그냥 간단하게 문자를 나눴는데, 제가 이제 여쭤봤는데 뭐라고 여쭤봤냐면, 신부님 입장에서 친구들이 많이 오는 게 좋은지, 친구들 축의금 액수가 더 중요한지, 친구들이 왔으니까 이제 축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가 중요한 건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셨냐면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저는 축의금 액수는 다시 줘야 하니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록은 해둬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액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 다음에 자기 쉬는 날 시간 빼서 와서 축하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아무래도 친구분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 보니까 주말에 좀 쉬어야 되는데 시간 빼서 와줘서 축하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고마웠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문자로 제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질문을 저는 사실은 이제 신부 입장에서는 사진 찍어야 되니까 친구들이 이제 돈 때문에 안 오고 이러는 것보다는 좀 와주는 걸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신부님한테 문자를 보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좀 바보 같은 질문이긴 했는데 궁금해 하실 것들 같아서 이렇게 해서 한번 장부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내가 축의금 할 때는 사실 그냥 나는 친구는 이 정도, 가족은 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청구서처럼 나중에 이만큼 받았으니까 나중에 또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하객들 네. 누가 축의금 얼마 냈는지 이제 행사 치르기 전에는 네네네. 이거 내가 다 식구들이 다 알까? 자기 손님을? 네네네네. 다 알더라고. 아, 그래요? 근데 좀 이게 좀 궁금한 게 화해놓은 거는 안 했네요. 화해놓은 거는 체크가 안 됐네. 그죠? 화는 안 했어요. 네. 화는 체크가 잘 안 되면 저는 화냈거든요. 화는 체크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화환이 너무 없어도 좀 이제 부족해 보이니까 보실 때, 그래서 화환이 좀 많이 부모 입장에서는 많이 들어오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이제 입장 차이가 네네. 남편은 그거를 별로 낭비일 수 있다. 또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를 안 두고 너무 많을까봐 네네. 자기 회사 아는 분들은 그냥 화환하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 또 오히려. 근데 제가 여쭤봤을 때 화환이 좋다고 하시잖아요. 나는 화환. 그죠? 체크가 이게 이제 부군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 화환은 카운팅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네. 한 사진 같은 거 찍어서 이제 남겨야 네, 되겠고. 어떤 데는 이제 쫙 까는 걸 원하세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복도를 해서 뭐 열심히 혼주분들이 사셨다 이런 느낌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돈으로 카운팅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것도 잘 생각하시고 저는 이제 영상으로 남겼으니까 저는 화환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 해주시고 또 음식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좋은 기회를 또 뵙도록 할게요. 자, 인터뷰하고 이렇게 오니까 축의금 3만원, 5만원, 10만원 이거는 옛말인 것 같아요. 확실히 축의금 정리한 부분을 보면 5만원이 최저였던 것 같아요. 그거에 뭐 근간이 될 수 있는 1인당 식비 자체도 5만 1,000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신부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돌려주려고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본인 형편에 맞게 축의금 하시고 예식장에 직접 오셔서 축하해 주는 게 가장 큰 축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유미사TV의 오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저희 영상을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